格的4.5代半翼中战机，但是它的优势在于它的整个。 대만은 한국과 관련한 것이라면 그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나라입니다. 같은 주제에도 한쪽은 혐한, 한쪽은 친한으로 나뉘어 각각의 알고리즘에서 열심히 댓글을 남기죠. 하지만 반응이 거의 갈리지 않은 채 그저 부러워하는 주제도 있으니 바로 방산 분야입니다. 오늘은 평소 저희 채널과 조금 다른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마침내 출고식을 진행한 대한민국 자체 개발 차세대 전투기 KF-21의 대만 소식으로 출처는 TVBS입니다. 사실 정말 흥미로운 건 대만인들의 댓글 반응입니다. 그들은 KF-21을 어떻게 소개했을지, 대만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지, 또 왜 제가 이 영상을 다루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南韩国产超音速战机 KF-21猎鹰进场飞行，总统李在明亲自坐镇观看飞行表演与量产机出场仪式。这象征着南韩自主研发的战机正式进入量产与部署阶段。 오늘 이 자리에서 선보입니다. 이는 전 세계 전투기 개발 역사에 있어 전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KF-21计划从2001年提出构想，历经25年研发测试，如今终于准备投入战力部署。KF-21属于4.5代战机，由南韩航空宇宙产业研发，机身长16.9公尺，高4.7公尺，翼展11.2公尺，最高时速可达1.81马赫，最大载弹量达到7700公斤，有10个挂载点，最大续航约2900公里。KF-21虽然它算是一个可以说是5代机风格的4.5代半翼中战机，但是它的优势在于它的整个飞控所有东西都是美国自己设计的，代表说它以后在研改的时候，它可以其实不用有太多的限制，就是说，不是韩国人做的，所以就可以这样直接改。 专家更点出，南韩过往没有空中加油技术，但 KF-21首度整合了这项能力，代表南韩航空工业往前迈进一大步。可以搭载各式的武器弹药，包括美系跟欧洲、北约的这个空对空飞弹，譬如响尾蛇 M9， 还有就是 M120中程空对空飞弹。 还有北约系统的流星空对空 IRIS-T 空对空飞弹，这象征着南韩它在这个航电的整合部分的确有它的功力。首批量产型 KF-21预计今年9月就能交付南韩空军。李在明更期盼能借此跻身全球第4大军火传递，掀起新一波 K-ARMS 韩流。 韩国在武器出口部分取得一定的成就，在2024年的时候，它出口额达到200亿美金，仅次于美国、还有俄国跟法国，排名第4。那2025年虽然说掉到第10名，可是它很快的就是预估在2027年，希望再重返第4名的位置。 南韩底气十足，不是没有原因的。它的 K9 自走炮、K2 黑豹战车、FA-50轻型战机都是出口的明星产品，以及在中东局势中崭露头角、拦截伊朗弹道飞弹的天宫飞弹。更何况它的成本是低廉的因为一枚爱国者飞弹可能是400万美金，但是韩国的天宫飞弹只要150万美金。但就在南韩加强武备之际，来。 영상은 북한, 러시아 그리고 해외 강대국들의 국방비 증강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럼 인기 댓글 반응 몇 개 살펴보죠. 대만이 여전히 국면과 체면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이미 자동차 제조 및 군수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발돋움했다. 한국 축하합니다. 정말 놀라운 업적입니다. 한국과 대만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한국은 상류 공급업체이고 대만은 OEM 제조업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주요 무기 생산국으로 성장했으며 국민소득은 대만을 훨씬 능가합니다. 반면 대만은 여전히 독재, 이념 갈등, 부패, 내부 권력 투쟁, 정치적 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며 12년 동안 완전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세계 5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은 한국의 강점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의 자유의지는 상당히 미약하다. 반면 한국은 오래전에 자립적인 방위력을 확보했고 세계적인 방위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연구개발을 진행하려 할 때 상당한 금액의 자금이 특정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못하는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반면 대만은 아직도 4세기 전투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정말 무능한 정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체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외국에 의존하고 모든 것을 수입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 나라에 대한 판매가 중단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3배나 비싼 가격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독립적인 연구개발을 지지합니다. 대만의 기술로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 수입에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대만은 신형 전투기, 탱크, 호위함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으로부터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사들이는데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전시에는 병참, 보증, 유지 보수까지 전적으로 미국의 통제를 받는데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인으로 보이는 이들의 댓글도 많았는데요. 이 중에는 대만을 비판하거나 우리나라와 비교하며 조롱하는 내용이 상당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해당 한국인들의 댓글이 실제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 두 나라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다 라는 식의 의견도 꽤 남겼죠. 물론 이렇게 혼란 가득한 1000개 넘는 댓글 속 우리나라의 KF-21을 깎아내리는 건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ADF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에 봉착했죠. 여기에 대만 공군은 미국의 F-35B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미국 정부는 대만 내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중국 스파이와 기술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AF-35 판매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도 사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 KF-21 소식은 한국인이 만들어 다른 나라 눈치 볼 필요가 없다 라는 부분에서 큰 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조사 결과 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KF-21 시제기 비행 성공 이후 단 4년 만에 양산 체제에 돌입한 이 미친 속도에 경악하고 있다는데요. 대만의 고등 훈련기인 용웅 개발 속도보다 KF-21 개발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은 대만 군부 내에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서울 ADEX 2025에서 보여준 KF-21의 고난도 기동 성능은 F-16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대만 전문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언급했으니 혹여나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말할 거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해당 매체 외에도 대만의 다수 매체는 KF-21의 양산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이를 대만의 ADF 사업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가능성과 별개로 KF-21 도입에 대한 여론까지 강해지고 있는 상태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방산 이야기를 하면서 한류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사실 대만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로봇이든 반도체든 우리나라와 관련한 것을 해외 언론이 소개할 때 이 K문화 산업이 꽤 자주 언급됩니다. 문화로 주목받은 한국의 다음 타자는 K-땡땡땡이다 라는 식으로 소개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만큼 해외인의 이목을 끌기 쉬운 방식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영상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한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런 소재의 영상도 괜찮으시다면 종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